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한국예술입니다. 오늘은 꼰대와 친구라는 제목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꼰대라는 말의 뜻을 인터넷 찾아보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꼰대라 그러고, 또 꼰대질한다라고 했을 때 이 꼰대질이라는 말의 뜻도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설교를 늘어놓는 것, 이걸 이제 꼰대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특히나 이제 어른들이나 이런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이 가지는 의식은 이런 꼰대라는 의식과 꼰대질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배어 있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 다 강하게 있죠. 그래서 꼰대를 싫어하는 2030들의 요즘 이 세대들의 이 심리적 현상, 또 이 사회적 현상이 어떤 그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우리 세대와 또 젊은 2030 세대,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좀 이해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고 이런 의식이 생긴 게 잘못된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차 한잔 하시죠. 요즘 시대가 어른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굳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다시 말해서 다 의식이 성장해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의식이 고만고만해졌다. 의식이 다 똑같이 상향 평준화되다시피 의식이 성장한 시대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더 빨리 의식이 성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같은 세대에서 느껴오던 의식의 그 발전 속도와 지금의 세대의 의식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른의 의식 속도에 준하는 정도로 성장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어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눈을 씻고 봐도 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을 만한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만 해도 어른이라고 할 만한 존경하는 어른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자라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그때 당시 어른들의 연령대가 그대로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른같이 안 느껴질 정도로, 저도 의식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어른들도 지금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보면 어릴 적에는 정말 커 보이고 대단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부모님인 것 같았지만,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사춘기만 넘어가도 부모가 정말 가진 게 한계가 있고 아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컸던 그 부모의 모습과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고 상당히 그 혼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또 성장해서 문득 부모님을 봤을 때는 늙고 초라해진 부모님의 모습을 문득 봤을 때, 되게 부모님이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커 보였던 부모님이 저렇게 왜소해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훅 들 때가 있잖아요.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더 이상 어른이 아닌 거죠. 그렇게 위대하고 커 보였던 존재가 내가 자라고 나니까 위대하고 커 보였던 것이 내가 자란 것만큼 그게 계속 자란 게 아니고, 내가 자라니까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에 와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커 보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40대 그러면 불혹의 나이라고 되게들 그 나이만 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나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마흔이 되고 보면 마흔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50이 돼도 50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고, 60이 돼도 60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나이에 60의 사람을 보고 그 나이에 50의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나이 든 사람처럼 안 보이죠. 예전에 어릴 때는 봤을 때 되게 나이 든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가 자라면 그 시대의 고 연령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의식이 자라고 내 몸이 자라면 예전에 어릴 적 놀던 그 골목길, 뭐, 우리 아주 유명한 유행가 가사도 있죠.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가 보자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함께 놀던 골목길이 그렇게 커 보였던 골목길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학교 교정도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게 커서 보면 불과 몇십 년, 몇 년 정도의 나이만 지나도 내가 그만큼 자랐을 때 어릴 적의 시야에서 봤던 그 골목길의 사이즈와 자라서 가봤을 때 그 사이즈가 확실히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자랐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도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식이 지금은 날로 날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게 불과 2010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10년밖에 갭이 차이가 안 나지만 2010년도 시절과 2020년도 시절의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은 문화가 달라져 버렸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의 시대가 급속도로 모든 문명이 다 바뀌어버린 시대로 바뀌어버렸고 거대 공룡이라고 얘기하던 방송국이나 매체들이 완전히 다 이제는 마이너로 깔아앉아버리고 유튜브가 그렇게 성행을 하고 1인 유튜버들 그런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지금 이렇게 대중매체의 탑스타들의 버금갈 만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2010년도쯤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문화의 축이 바뀌고 의식의 축이 바뀌는 게 모든 게 싹 갈아엎어버릴 만한 문명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10년만 지나도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성장이 점점 더 이제는 왜 이런 의식 성장을 제가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대를 나눴을 때 고체의 시대, 액체의 시대, 기체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상태라고 봤을 때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 세대 이전 세대만 해도 액체의 시대였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문명이 열리고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유통이라고 하는 시대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물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기체의 시대로서 완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로서 전 세계가 연결돼 버린 그래서 전파의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전 세계 어디든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와버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체의 시대에는 제한되어 있는 위치 안에서 딱 그 안에서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밖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고 액체의 시대는 좀 더 넓어졌지만 그렇지만 아주 그 제한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기체의 시대는 한 번에 다 연결되어 버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다 공유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액체 시대까지만 해도 전부 다 지식을 자기가 담고 다녔어야 됐어요. 자기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만 그 자기 지식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머리에 담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오는 게 지식이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지식들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담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가 얼마만큼 큰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냐면 학교라고 하는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면서 지식을 막 전수해주던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선생님이 가진 지식으로 배워야만 되는 그런 그 틀에서 이제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강사들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양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선생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그런 선생님이 가진 지식의 그 폭이 정말 작구나라는 걸 느껴버린 그래서 의식이 커졌다라는 게 지식의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가진 지식이 별거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지식의 그 어떤 용도로 선생님을 봤을 때는 존경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훨씬 더 많은 걸 주는데 내가 이 선생님이 절대적이라고 느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 때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은사님이다, 스승님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나 삶의 전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스승을 대할 때 마음이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지식의 어떤 그런 그 창구로만 학교가 딱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 선생님들 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지식 외에는 가르칠 게 없는 그런 용도로 전락해 있으면서 그 지식이 다 다른 데로 다 확산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게 제한에 굉장히 그 역할이 이제 왜소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 가진 게 많아야만 존경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선생님이 오히려 더 적게 아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얘기들이 다 꼰대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자기의 의식을 계속 강요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느껴지는 거죠. 선생님들은 못 받아들이죠. 나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세대가 바뀌어서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것만 그럴까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더 모든 종교단체들에 보면 각각 종교들마다 고민이 뭐냐면 이제는 전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이탈하는 상태가 생겨요. 더 이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예전처럼 절대적인 어떤 스승의 그 어떤 반열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에너지들이 나에게 온전한 어떤 가르침이 될 만큼의 존경할 만한 높이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런 모든 깨달음들이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에서 줄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경의 가르침보다 다른 데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이분이 말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열리기 때문에 지식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서만 가지고 있는 누군가만의 노하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존경할 만한 절대 갑으로서 절대 존재로서 누군가가 딱 가지고 있는 절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만 강요하려고 할 때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시절의 얘기를 막 강요하면서 이게 옳다고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마다 아니거든 하고 탁 그냥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꼭 비단 2030만의 의식이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들어가는 저 많은 세대, 저 이상의 세대들도 이제는 눈을 뜨면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나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있죠.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랑 똑같은 존재들인데 내가 굳이 막 내가 지도자로 믿고 따라야 되고 이런 존재는 아니다. 라는 의식이 딱 깨어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시대의 의식의 흐름이 지식이 공유되고 전체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왔다. 차 한잔 하시면서 계속 얘기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누군가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나 스승이나 이런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당연한 시대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고 그래도 내가 스승인데 나를 왜 존경하지 않지? 이제 이런 의식은 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낡은 사고방식. 그걸 다른 말로 꼰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엄마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왜 내 어린 것들이 왜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내 라떼넌을 이제 이렇게 탁 발설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이제는 우리는 다 버려놓고 꼰대가 아닌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다 쌤 비슷해졌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연결된다라는 게 같은 차원에서 봐야만 연결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친구가 왜 좋으냐면 예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잖아요. 성육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지고지손한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제한적인 상태로 가장 비천한 상태로 내려와서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애환을 나누면서 그들과 똑같은 고통과 그들과 똑같은 아픔과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화내고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굶고 그러면서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모든 애환을 고스란히 같이 공감해주는 상태로 내려와서 그 입자적 관점에서의 그 물질적 어떤 모든 감각들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나도 너희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친구라고 얘기하는 말이, 제가 왜 예수를 친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자기 스스로 친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가 나한테는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그런 마음이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정말로 초월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그것을 무슨 그 어떤 신화적 어떤 꾸며낸 얘기라고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오병이어 막 포도주를 막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걷고 막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할 만큼의 초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 높이고 자기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것. 그게 인카네이션의 기본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어른이라고 했을 때, 특히 우리 세대 또는 어른 세대, 기성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랑 소통하려고 했을 때는 인카네이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난데 하면서 내 말이 옳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가 절대로 소통할 수가 없죠.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꼰대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굳이 내가 우겨봐야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인카네이션 하는 게 가장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친구가 되는 자세거든요. 나랑 너랑 다를 거 하나도 없고, 네가 느끼는 건 나도 똑같이 느끼고,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나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을 할 때 진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은 주파수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공명이 일어나도록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공감을 해줄 때 증폭이 일어나면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융합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일어난다는 말이 같은 에너지 상태, 같은 눈높이로 진동을 맞춰줘야만 되는데, 나는 천상계에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세대다.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 지금은 기체 시대에 다 연결돼서 전부가 양자장 안에 하나가 된 시대라는 걸 알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고 나만 따라와라는 말을 해봐야 이제는 안 먹힌다. 그래봐야 꼰대 소리밖에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그 소설책에 제제라고 하는 어린 꼬마아이, 5살짜리 꼬마아이와 49살 먹은 꼬르투까라는 아저씨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상태, 마음만 통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소통하려고 할 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단 줄 알고 그런 그 대단한 어떤 뭔가 확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지적질하고 가르쳐 주려고 끌어가려고 하는,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을 때 바로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꼰대질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이 그런 거죠. 같은 공감이 일어나서 같은 상태에서 녹아내려서 그 안에서 융합이 되지 않고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수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상계를 버리고 나만 있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포기하고, 네가 여기가 좋다면, 네가 여기에 머무르겠다면, 네가 여기에 밖에 있을 수 없다면 나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옥이라도 가줄 수 있는 곳, 그 마음, 지옥이라는 장소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내려오는 마음이 인카네이션의 마음이에요. 제가 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건,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영안이 열려서 수많은 것들이 확 깨달아지고 막 뭔가 막 본물처럼 확 올라올 때, 그때 느꼈던 것은 제가 깨달음이 다,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진리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뭔가 이렇게 그 강요하듯이 제 어떤 그 카리스마, 제 에너지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결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그런 에너지가 확 올라왔을 때 그런 어떤 에너지로 전부 사람을 구원하고 뭔가 끌어가려고 하고 종교교회를 일으키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막 일어났음에도 그게 좌절되고 계속 하나하나가 다 차단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정말 나는 보물처럼 끌어오르는데 왜 이런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이런 게 왜 안 될까? 생각을 했더니 나만 높은 데 있으면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못 알았던 거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말이야라는 마음을 없애고 그냥 내려와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인터넷에 잠시 이렇게 떠오는 클립 영상들, 짧은 영상들 이렇게 보면서 아주 새삼스럽게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영상이 있어요. 추자연 아시죠? 추자연하고 우불리라고 하는 추자연 남편, 중국인 그 아주 멋쟁이, 그 남편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그 우불리라고 하는 남편이 하는 행동들이 저 마음을 그렇게 많이 두들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륙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에게 대하는 그 자세는 정말 모든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은 아예 다 염두에 두지 않고 온전히 와이프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관계라는 것은 상대에게 내 자존심이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는 그것을 탁 내려놓고 내가 너와의 사이에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 남아있어서 그걸 탁 털어내고 그 자기 와이프가 자기에게 뭔가 갑질처럼 뭔가 이렇게 탁 용돈 가지고도 딜하고 할 때 보면 내가 돈 많은데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구걸하듯이 해야 돼? 이런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좋아서 막 어떻게든 그 자기 와이프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관계란 저런 거구나. 상대에게 온전히 자존심을 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상태가 된 상태. 그래서 온전히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그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고 둘이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 있는데 그 껍질을 못 깨고 조금 하다가 내가 조금 했는데 내가 이까지나 했는데 네가 이걸 못 알아줘? 하면서 내 자존심이 탁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관계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계가 참 힘든 이유가 그런 건데 진정한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대단하다 이런 의식을 일단 내가 그런 의식이 내 머릿속에 아무리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천국, 내가 바라보는 아주 최상의 어떤 그림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못 깨닫고 네가 그것을 전혀 네가 못 누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거는 나는 버려도 좋아. 왜? 나는 이미 상위 자아로서 나는 이미 높은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려가 줄 수 있어. 그게 진짜 멋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불리라고 불리는 추자연 남편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온전히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온 마음을 다 맞춰서 해주려고 하는 그 공명, 그 공감대, 그 공명이 일어나도록 온전히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되려면 그렇게 온전히 내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 같아져야 된다. 똑같아져야 된다. 예수는 그 주변에서 막 빗대서 예수를 막 그렇게 비방할 때 그런 말 해요.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무리들, 범죄자들, 이런 애들하고 친구다 이거지. 그런 정도로 아주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같이 욕하고 같이 막, 그 당시에 뭐 예수가 담배를 피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같이 담배도 피고 막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화를 고스란히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자세로서 뭔가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그들과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려와 있는 자세.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네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나에게는 천국이야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함께 해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꽃이 펴요.
거기서부터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뭐라고 그래, 질량 보존 법칙과 그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하는 법칙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아지고 낮은 게 올라오고 할 때는 에너지 기준이 서로가 뜨거운 물이 찬물과 만나면 한꺼번에 차가워지거나 찬물이 한꺼번에 뜨거워지지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그 상태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평행 이동을 하면서 서서히 맞춰지는 건데 내 진동수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이 낮은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내 진동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상태는 여전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끌어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함께 해줄 때 함께 하려는 마음이 온전히 예수처럼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함께 내가 니들이 이해 못해주더라도 난 너희들을 함께 할 거야. 끝까지 용서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뭔가 의식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너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지적질하기보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해 하고 온전히 내려오면서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껍질을 완전히 다 떨어버리고 한번 그를 대하다 보면 온전히 공명하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저도 아직은 그 상태까지는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고 여전히 제 자존심과 제 존엄을 핑계로 뭔가 올라오지만 이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더 각성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눈높이로 여러분들보다 제가 높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제 마음도 이렇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의식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의 이런 의식 바탕이 좋은 상태를 함께 우리가 공명해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식 진동이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에너지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데가 되지 말고 친구가 되자. 그런 상황입니다.